오늘 지금 인터넷상에 그리고 언론에 갑작스레 유중일 전 프로야구 감독의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금 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김묘성 기자님? 네,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30대 여성 교사가 고교생 제자와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드나들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라면서 고발이 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네, 호텔 로비입니다. 남녀가 서로 끌어안으며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30대 여성 교사와 고교생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속에 고교생의 품에는 어린아이가 안겨있죠. 30대 여성 교사의 아들입니다. 이 교사는 1년 남짓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호텔에 투숙해서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고소 고발당했습니다. 저 아장아장 거는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네, 오늘 전 야구 국가대표 사령탑 류중일 감독이 영상 속 여성이 내 며느리다라면서 직접 신원을 밝히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저처럼 입이 안 다물어지셨을 거예요. 류중일 전 감독이 저 제자와 불륜, 즉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 여성이 바로 내 며느리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자신도 유중일 이름 석자 밝히고 얼굴도 드러내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하고 공개를 하게 됐을까요? 그 심경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손자 데려갔잖아요. 그 장소에 왜 손자를 왜 데려가냐고요. 그 처음에 우리 아들도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다음 아직까지도 미안하다 소리도 한 번 안 하고 뻔뻔스럽게 호텔 간 건 맞는데 그런 관계를 안 했다. 오해 삭제해서 미안하다. 그 말만 하는 거죠.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한 가정을 박살내놨는데 또 저쪽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면은 제가 정원을 올리겠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올린 거예요. 국민들이 보고 좀 심판 좀 해달라고. 며느리에게도 그리고 그 며느리라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했던 그 학생에게도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는 게 지금 류중일 전 감독의 얘기인데, 아니 그럼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대체 류중일 전 감독의 아들 부부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던 걸까요? 일단 이 부부는 이 사건 이후로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류중일 감독의 아들이죠. 이 남편, 이 30대 여교사의 전 남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인천 등 호텔에 투숙하면서 아내가 성적 행위를 했다. 그리고 이때 한 살배기 아들도 데려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근거였는지가 중요한데 그러면서 내놓은 근거는 호텔 로비나 식당 등에서 이 전 아내가 고교생 제자와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CCTV 영상, 이게 있었고요. 또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더 나아가 코스튬 구매 내역을 비롯해 사설업체에서 DNA 감정 내역 등까지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한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허점 현상,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호텔 그 카운터에 뭐 결제하고 포옹하고 했던 것도 그렇다면 이 전 남편분, 그러니까 류중일 전 감독의 남편분이 직접 발로 뛰면서 증거를 다 수집한 영상으로 봐야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전 남편이 고발을 했던 그 혐의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일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적용이 됐는데 피해자를 둘로 특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 고교생이 아직까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어떤 판단이 미숙한데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적인 접촉을 했다고 하면 일종의 성적 학대로 보는,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혐의로 일단 하나를 고발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이런 외도의 현장에 데려가서 그걸 목격하게 해서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 그래서 아들을 피해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건으로 지금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혐의 처분이 난 이유가 뭐냐면요. 네네. 일단 지금 이 고교생이 만 18세가 된 게 2023년 9월이에요. 그런데 저 영상이 찍힌 날짜는 2024년 1월이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상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은 18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동복지법상으로는 성년이 된 이후에 저렇게 신체적인 접촉이 있다는 직접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서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부터 어떤 그 18세가 되기 전에 어떤 성적인 접촉이 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뚜렷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코스튬 같은 것들을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부부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DNA를 이 학생의 DNA가 비교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이 고교생이 자기 DNA 안 내겠다라면서 제출을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학생은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DNA를 강제적으로 제출하게 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 대조도 실패를 했고 네. 그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2살 배기의 아들을 데려가서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한 정서적 학대에 대한 것은 왜 무혐의가 났냐면 네. 이 아기가 너무 어려서 이 상황이 불륜인지 뭔지 엄마가 뭘 하는지조차 인식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서적으로 이 아이에게 어떤 해를 가했는지조차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난 겁니다. 아니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전 남편은 그러면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그렇군요. 혐의 없군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 남편은 일단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검찰 쪽에서 한번 불기소 처분이 난 것에 대해서 고소 고발인이 이렇게 이의를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고 만약에 항고에서도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재정 신청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절차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뚜렷한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요. 지금 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도 2사람 대화 대부분이 삭제돼 있어서 살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바뀔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검찰의 입장이에요. 이게 재판에 넘길 사안은 아니다. 지금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일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금 유중일 전 감독이 내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지금 급기야 나서기까지 이르렀잖아 지금. 그렇습니다. 유중일 전 감독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소중한 2살 배기 손자가 저런 호텔방에 함께 들락날락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청원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고 네. 이 어린 손자가 앞서서 허주원 변호사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황 인지를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하지만 다른 그 호텔 내 CCTV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 남학생이 손자를 향해서 이리 오라는 이렇게 이제 손짓을 하잖아요. 보통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손자가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손자의 경우에는 류중일 감독 내외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마 돌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빠인 아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온통 이 사건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들 부부, 이제는 전 부부겠죠? 이혼했으니까. 아들 내외의 지금까지의 일련의 상황들을 쭉 지켜본 류중일 전 감독의 지금 심정은 참담 그 자체일 텐데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2명이 불식을 한 관계가 맞다라고 나왔거든요. 민사에서는 이렇게 났는데 형사에서는 왜 힘이 없음 나오냐고요. 재조사도 해야 되고 내가 안 났으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선생하고 학생하고 불식자랑 관계가 있었는데 저희도 치닫받아야 되죠. 지금 우리 아들도 생인데 다 사표 내고 여기에만 일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무죄 판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복직을 하겠다. 얘기 들어보니까 류중일 전 감독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금 분개할 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허준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민사에서는 부적절한 관계가 맞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죠. 정확하게는 거기서 부적절한 관계가 맞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왜 형사에서는 이렇게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속상해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혼 소송에서의 어떤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와 형사사건에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좀 다르거든요. 형사소송을 좀 더 엄격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 판결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라는 게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좀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교사 복직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령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성적인 어떤 접촉이 있는 그 CCTV 화면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 당사자도 그 부분은 뭐 수능 망치고 와서 힘내세요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힘날 것 같다고 해서 뽀뽀해줬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좀 부적절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사실상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좀 비위가 있다라고 봐서 징계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복직이 쉽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명기 원장님. 검찰이 물론 검찰도 여러 범죄 검토도 했겠지만 시청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패널분들 그리고 저조차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영상에도 보면 유중일 전 감독도 그런 주장했습니다만 CCTV를 보면 그 부적절한 관계, 자신의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그 학생이 오라고 자신의 손주한테 오라고 하니까 아이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게 고스란히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호텔 복도를 거닐 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체격이 큰 학생을 뿌리치고 나올 그런 힘은 없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견은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 왜 엄마가 낯선 사람하고 있지 이걸 전혀 인지 못한다고요. 정말 이게 지금 부적절한 상황인 거를 아이가 정말 인지를 못한다고 검찰은 혹시 그런 전문가의 소개를 들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모든 피해는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아이가 그 피해를 갖다 저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그림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언어로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어려움은 뭔가 하면은 우리 아이의 피해를 증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은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전날 저 당시에 했으면은 아이의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을 텐데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는 저는 아마 아이의 입장에서는 낯설고 무엇보다 저 장소가 낯설어요. 아이는. 그러니까요. 아이한테 익숙한 곳이 아니고 맞아요. 저 몇 시간이 절대로 편했을 리는 없지만 그거를 아이의 말이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게 참 마음 아파요. 정말로 이 사안은 아마 이제 국민청원까지 지금 이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 사안 뉴스파이터도 정말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요.